대한민국에 총안자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는 산업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어제는 조선의 오늘은 방위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와 미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세훈 연구계획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산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연구소의 기공식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기공식 현장을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자, 연구소 관계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의 요람이요 본산이 될 서울 연구개발단지의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꾸준한 노력은 끝내 열매 맺어 1969년 10월 시설면이나 질적면에서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을 비롯해서 70년 12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식 발족을 보는 한편 더욱이 절실한 자주국방의 물질이다. 네. 자,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의 영상입니다. 1970년인데 사실 저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떤 역할, 의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8월 6일 날 창립돼서 올해로 55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55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총 360여 개의 이제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해 왔고, 그 중에 300여 개의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자주국방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만든 그런 무기들이 지금은 전 세계 수출로 이어져서 K방산을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금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 이 시기가 베트남전 참전도 있었고 또 남북 간의 그런 군사적 긴장도 좀 고조되던 시기였는데 당시 안보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1970년 전후에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70년대까지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북한은 70년대까지 그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전체적인 이제 그 국가 전략이 안보는 미국에 좀 의존을 하되 먼저 선 경제 개발하고 자주국방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62년에 그 1차 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적화 통일의 야욕을 계속 키우고 있었고, 네. 60년대 말에는 그 뭐 김신조 일당들이 우리 청와대까지 침투하는 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척 울진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등 상당히 안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더더군다나 그 68년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해야 되는, 그게 추진되는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생존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셔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되게 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70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이 됐고 11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사업을 지시하는데 네. 굉장히 이게 놀랐습니다. 30일 안에 연말까지 네. 뭐 어찌됐든 무기를 하나 만들어 와라.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사업을 지시했단 말이죠. 다 공개 사업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1970년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놓고 간 낡은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1번으로 이제 해야 하는 것이 기본 화기를 이제 국산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일 정도 기간 동안 그 소총이라든지 뭐 기관총이라든지 뭐 수류탄 그리고 박격포 같은 그런 기본화기 시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연구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런 도면도 없고 뭐 장비, 뭐 치구 그리고 재료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군이 남기고 간 낡은 무기를 이제 분해하고 역설계를 하고 그리고 뭐 청계천 등을 돌아다니면서 뭐 장비라든지 치구라든지 재료 등을 이제 구하고 전국에 있는 이런 제조 시설들을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네. 겨우 할 수 있는 한두 곳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30일간 거의 밤을 새면서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시험에도 성공을 했고 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번개 사업이라는 네. 애칭을 우리가 붙이고 있는데 그 후에도 2차, 3차 번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여러 이제 기본 화기들을 더 확대해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저희가 어느 정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을 이제 갖게 되었죠. 예, 지금 번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다음이 조금 더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건 소총, 뭐 수류탄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미사일을 만들어랍니다. 네. 갑자기 소총에서 미사일로 확 네. 뛰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네. 백곰 사업인데 네.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영상인데요. 비행 성공 시험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숨막히는 2분간 후 초읽기가 끝나 발사된 유도탄은 순조롭게 상승하여 1단 추진기관이 분리되고 2단 추진기관이 정상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그 후방 보급기지, 지휘시설 등 전술 목표에 대한 공격용으로 개발된 유효사정 50km 중거리 로켓인 황룡입니다. 이날 발사된 목표는 안흥 남방 52km 해상에 위치한 오청도 부근이었습니다. 먼저 한 발을 발사하고 이어서 세 발을 7초 간격으로 계속 사격한 결과 추진기관의 성능과 탄도 등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날의 시험 발사는 성공리에 끝났으며 이제 우리의 역사상에 고도 무기 개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번개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이 백곰 사업이 이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야말로 최단 시간에 개발이 된 거다 보니까 네. 당시 가지는 의미가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1차 번개 사업 시험을 네. 저희가 7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구소원들이 좀 편안하게 크리스마스를 가족이랑 보내고 네. 네. 그 다음 날이었는데 다시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내려오는데 친필 메모요. 예. 거기에는 3년 내 2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라 라는 지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기본 화기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데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게 자전거를 만들었다가 네. 갑자기 다음에는 뭐 슈퍼카를 만들어라 뭐 네.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그 기술력이 가장 높았던 미국조차도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 때 한 10년 넘게 걸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뭐 조금 오랫동안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이제 인력 확보 방안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1974년 5월에 저희가 이제 항공공업 육성 계획이라고 하는 그 백곰 미사일 계획서를 수립을 했고 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연구소원들이 정말 집에도 못 가고 네. 밤을 새면서 뭐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면서 그런 이제 개발을 추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뭐 연구원뿐만 아니라 그 정책 결정자들이 적극적인 그때 이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많은 힘을 모아가지고 4년 만에 저희가 78년 9월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안흥 시험장에서 세계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원이 있었고 또 연구원들의 정말 피와 땀이 들어가 네. 있는 그런 개발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미사일 강국으로 지금 우뚝 섰는데요. 네. 당시에 그 미사일 개발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어디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이 배꼽 미사일 개발 성공은 그냥 비단 하나의 미사일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네. 당시는 진짜 무예수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던 네.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우리 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을 한층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이제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배꼽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그 이후에 산학연에 이제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K방산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의 어떤 기초가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네.